입장을 표명하셨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의지 표명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도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대법원과 검찰도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3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재판 관할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내란에 동조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 불법 계엄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을 내버리고 계엄의 당위성을 보장하는 특별재판소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대법원장이 특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이 임명했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했고 계엄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법원행정처장이 비상계엄이 합법적이라면 저희가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어서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계엄이 되면 계엄사령부에 사법부의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자,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다 이 계엄이 불법이라고 국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이건 위헌이야 라고 먼저 소리를 질러줘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요. 사법권의 지휘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려고 했습니다. 국민의 대법원을 내란의 군합발 아래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염치 없이 사법부 독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숱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와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은 헌정 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온 시간이었습니다.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저희 헌법기관들의 역사적 소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한시도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친절한 법률 길라잡이 장윤미 변호사님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자, 지금 내란 재판부법 여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근데 이 위헌 논란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지금 당 지도부도 이거 혹시 그 위헌될까 봐 지금 일단 멈춰 서서 다시 추진하는 법률안을 돌아보는 모양인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회의까지 통과를 했지만 의원총회를 거쳐서 다시 좀 수기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법원 행정처와 법원에서 내걸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구성이 되는 판사를 임명하는 방식이 위헌이다라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한 재판부에서 내란 혐의와 관련한 모든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헌 시비가 있진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내란과 관련한 영장을 전담하는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뭐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뭐 법무부에서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추천을 해서 4명 그러니까 총 2배수까지 추천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어떤 판사를 해당 재판부로 보낼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은 행정권의 독립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 따라서 대법원장이 형식적인 임명권만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 논의를 계속 이제 사법부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것이어서요. 정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지금 이 구조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 내란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이 부분을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할 겁니다. 틀림없이 하겠죠.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재판부가
이거는 일리가 있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거는 재판부가 받아들여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걸 헌법재판소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네. 하면은 헌법소원으로 또 가져갈 수 있고 그럼 재판이 중지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 위헌 시비를 문제 제기했을 때 그걸 막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추가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일단 뭐 다퉈보면 알겠지만은 뭐 그 이전에도 재판 지연의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거군요. 조국 혁신당에서는 아예 위헌 시비가 붙지 않게 법률로 갈 게 아니라 대법원 예규로 대법원장이 이 부분을 임명하고 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로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복잡하긴 한데 그 잘 모르는 네. 국민들은 왜 이렇게 그 내란 수습이 어려운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뭐 이유는 하나지요. 조희대가 대법원장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희대가 왜 이렇게 중요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자꾸 기각이 되는지 혹시 배후에 조희대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개별 재판부가 아니라 뭐 그런 여러 가지 우려 또 혹은 그런 어떤 의심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래서 계엄 당시에 조희대도 중요 임무 종사자기 때문에 이런 내란과 관련한 재판이 이렇게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그런 보세요? 추측이 나옵니다. 예, 네. 왜냐하면 그런 추측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 게 예. 그 계엄 당일에 사법부가 조희대 대법원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네. 그 당시에 이 계엄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했던 정황이 사실상 많이 짙어 보입니다. 당시 보도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에서 그리고 채널A에서 관련 보도를 했고 그 네. 당시에 사법부가 어떤 긴급 심야 회의를 열었냐면 네. 기본적으로 계엄이 그 계엄군의 통할 아래 입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 기관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죠. 군의 지시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걸 전제로 그럼 사법부가 계엄군의 통할 아래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는 건 그 당시에 최소한 조희대 사법부는 이 계엄을 불법 계엄, 내란으로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는 정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박성재, 추경호 다 불법성의 인식을 다퉜을 때 그 부분을 법원이 일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주고 구속영장을 번번이 기각했거든요. 네. 만약에 불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이 불법인 걸 분명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원내대표로서 알았다라고 판단을 하면 사실상 그 논리를 그대로 사법부에 들이대면 사법부도 이 내란과 관련한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당이 내란 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조희대 이하에 그 휘하에 이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독립된 내란 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건데 이걸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논리로 트집 잡고 특히 이제 법원행정처장도 뭐 어제 국회 나와가지고 강력하게 반대할 뜻을 밝혔고 오늘 또 법관 회의가 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긴급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사법부가 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자꾸 이 트집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이튿날 아침, 그러니까 12월 4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계엄이 해제돼서 다행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 그러나 계엄 선포가 이루어지고는 이 계엄을 어떻게 이 체제를 어떻게 뒷받침할지 이걸 갖고 대법관들과 함께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한 거죠. 네. 그럴 부분도 한번 열어놓고 좀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자리를 지키는 한 그 대법관들의 내란 개입 여부는 수사하기 어렵겠어요, 기본적으로.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법원이 내란에 적극 개입했거나 주요 임무 종사까지는 일단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지는 않고 다만 이제 관련 고발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수사를 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던 바는 있어서 아이고. 아마 수사로까지 가기는 조금 난망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 법 위에 대통령 권력도 저렇게 수사받고 저 체포 구속돼서 그 법원에 그 감옥에 있는데 대법원은 네. 그렇게 내란에 가담해 놓고도 그 수사도 못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국민들이 법감정상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참 아마 지금까지 혐의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보는 게 이제 수사기관의 입장인 것 같긴 한데 분명한 거는 사법부도 모든 어떤 그 절차에 예외거나 신성 불가침의 영역일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김건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15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직 선고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근데 구형이 되고 그 결심 공판이 끝나고 하루 뒤에 곧바로 딴 혐의로 소환이 됐단 말이죠. 맞습니다. 김건희의 그 의혹 혐의는 이거 도대체 화수분 아닙니까? 완전 화수분이고요. 네. 사실 지금 결심 공판을 해서 구형 15년형을 받은 건 빙산의 일각으로 보입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는 사실 대선 전부터 이 의혹이 불거졌던 부분이고요. 명태균 씨 의혹이 나온 것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새로 드러나고 있는 건 박성재 전 장관에게 자기에 대한 수사는 정치 수사고 검찰이 보복 감정으로 하는 거고 김정숙 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수사가 되지 않느냐고 다그치고 김명수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종용하고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고 지금 양평고속도로도 아직 실체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저는 그 수사 개입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큰 어떤 형벌이 가능한 그런 범죄가 아닐까 싶은데 법률가이신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맞습니다. 지금 본인이 네. 정권을 부여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주권자는 그렇죠. 윤석열 씨를 대통령으로 당시에 뽑았던 거지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게 아닙니다. 심지어 대통령이어도 그런 권한 행사는 허락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요. 그런데 심지어 자기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 다음에 법무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팀을 해체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친윤 검사들이었는데도 인사를 급박하게 내고 김건희의 지시대로 요구대로 됐던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거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더 형량이나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벌을 정말 면치 못할 것 같고 만약에 추가로 기소가 되면 이게 또 15년이 만약에 나온다면 거기에 더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아마 당분간은 사회로 나오지는 김건희 씨 못할 겁니다. 당분간이 아니라 15년이 되면은 69살에 나오는 건데 예. 이게 또 더해진다면은 하여간 살아서 나오기 힘들 정도의 어떤 형벌을 줘야.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살아서 나오기 힘든 형벌이 예상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실탄 1인당 10발씩 준비하라라는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미칠 파장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실탄 지급이 있었고 실탄이 국회로 반입됐다라는 그런 증거들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는 됐습니다만 네. 그 당시에 윤석열 편에서 완전히 이 계엄을 같이 모의하고 실제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사령관으로부터 이 증언이 나왔다는 게 상당히 유의미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윤석열은 부인하고 책임을 미루고 그렇죠. 자기가 그런 지시를 했다는 건 거짓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떻게 군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 국회로 그것도 총탄을 싣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윤석열 씨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문 사령관이 왜 이런 증언을 하겠습니까? 이걸 거짓으로 지어낼 계기나 동인이 전혀 없어요. 자기가 오히려 그 명령을 수행했다라고 하면 본인한테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목도한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기 부하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네. 아, 실탄 지급에 대해서는 자백을 해야 되겠다, 인정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더 얼마나 극악한 내란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치밀한 준비가 있었는지 사실 방증하는 그런 이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이제 윤석열의 또 어떤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박성재가 또 소환됐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김건희 얘기하고 연결되는 건데 네. 김건희의 수사 청탁을 받아준 혐의로 지금 박성재가 소환이 된 건데 부당 청탁을 받고 직무 수행을 했다. 이게 그 확인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마 지금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지만 김건희의 지시 이후에 실제로 그 검찰로부터도 보고를 받고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그리고 실제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수사가 추가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본인이 부인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거짓이라는 그 앞뒤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기소와 수사가 중요한 게 직권남용이라고 했을 때 직권남용은 그 직권이 있는 사람이 해당 직권을 남용했을 때 유죄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김건희는 직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김건희한테 검찰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가 않았거든요. 권력이 없어요. 체계상으로도 그렇고. 예. 그래서 박성재와의 공범으로 묶여야 직권남용 처벌이 김건희도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박성재가 연결고리고 이게 박근혜 최순실 씨도 똑같은 구조였거든요. 이 최순실은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 이 정치적 경제적 공동체 이 부분이 인정되어야지만 지금도 이 김건희에 대한 유죄가 선고될 수 있어서 그래서 특검에서 박성재와 김건희는 정치적 공동체다 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그런 말이 나왔죠. 정치 공동체라고. 맞습니다. 야, 근데 박성재하고 공동체다. 이 저 부부가 공동체인 거는 자연스러운데 부부가 아닌 사람이 정치 공동체다. 네, 좀 놀랍습니다. 아니, 근데 박성재 이 건으로 또 구속영장 한번 청구해 보면 어떨까요? 그때도 만약에 기각을 한다면은 요거는 박성재를 도와주기 위한 조희대 사법부의 어떤 애초에 프레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별건으로 이게 제가 한 정치평론가가 논평하는 것도 들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이 김건희 관련 악행 중에 이게 죄질이 제일 안 좋아 보인다고. 글쎄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정말 권력을 완전 개인적으로 향유화를 해서 정말 이 전횡을 휘두른 것이기 때문에 이론 헤어지가 없고요. 거기에 발맞춘 법무부 장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걸 넘어서서 이거 법적으로 정확하게 단죄해야 됩니다. 이 당권으로도 당연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뒤흔들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기각시키면 이거는 보나마나 이제 조희대가 스스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특검이 주저없이 한번 시험 삼아서라도 꼭 한번 영장을 청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저 변호사님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경호 영장을 또 기각시켰는데 이제 어떡합니까? 그 국민의힘의 이 계엄 해제 결의 방해 이거 더 이제 수사 못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사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라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당연하지만 불구속이나마 기소는 할 겁니다. 다만 이 첫 관문에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까지 법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심함대로인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어떤 거는 맞습니다. 뭐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겠습니까? 어떤 사안이든. 맞습니다. 예. 자백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모든 거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열려 있는 건데 그것을 사실상 마치 면죄부를 준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도 호도하면 안 되고요. 이건 정확하게 이
그 당시에 투표를 교란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태는 사실 설명되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안의 상황을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들도 국민의힘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누차 많은 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고 그렇다면 그 줄줄이 그 이후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지원을 했는지 같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지의 맞습니다. 문제. 국민들은 반드시 내란 청산하라.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 그 터무니없는 이유로 그 사명과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은 국민들은 정말 이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 민주주의의 기반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장윤미 변호사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똑똑한 우리 장윤미 변호사의 명쾌한 해설 함께하셨습니다.